아내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찍 받았나 내가? 일찍 받았어. 응.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나? 한 7병 마셨네. 이거 7, 8병 마셨나 봐, 소주. 소주를요? 나 소주 있어? 소주 몇 개 있어? 지금? 이게 아침에 찾으면은 중독인 거거든요. 맥주 3개에 소주 하나. 맥주 3개? 어. 그게 없잖아. 뭐? 국이 없잖아. 찌개, 된장찌개. 라면 끓여봐. 라면? 하나면 돼? 이게 뭐야 또 갑자기? 근데 뭐 다 해주시네. 또 뭐 아침부터 술을 달라고 그러는데. 새벽 8시에 일어나서 술을 먹어. 이유가 있죠. 어떻게 물 많은 것 같아, 여보. 어떻게 물 많은 것 같아, 여보. 아이씨. 스프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라면 먹거래요. 띠리리 띠리리 띠리리. 아니 띠리리 띠리리 몰라? 아우. 한강이요. 소주. 뭐? 소주. 소주. 여보, 궁금하다. 김치 좀 줘. 원래 교회 가려면 일찍 일어나는데 뭐. 아니 술 먹는 게 그렇게 싫다 그러면서 또 다 따라주고 그러네. 네, 박수담이 거기서는 머리를 길. 아. 어휴, 빨리 드시네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술이요, 술. 소주가 뭐 5개, 6개 있으면 거의 다 먹어. 하루 이렇게 밥 먹고 또 올 때 또 수사 와서 다음날 또 먹고 또 사. 그래서 가? 어디가? 아술 먹. 아니, 거의. 요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술 먹고 예. 한 잔. 야, 소주 한 잔 이거? 어우, 물처럼. 와, 보통 소주를 약하게 타잖아요. 1대1 비율로. 네. 팔 대 2 비율로. 아이씨, 절. 알뜰하게 먹네 아주. 저가 자자고. 어? 주무시는 그 자리에서 어? 배가 지금 다음 달에 출산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대 뜯고 있습니다. 네, 나는 양호한 거야.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어. 안 그래? 뭐요? 거기 남은 거 어제 육아 남은 아니 거. 아침 7시에 뭐 이렇게 때려 술을. 아홉 시야 이제 9시. 12시 반. 와, 막걸리 주종 안 가리고 다 드시는 거예요? 낮에 좀 많이 마시고 이제 또 가끔 뭐 낮잠 좀 주무시고 저녁에도 좀
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술을 계속. 너무 많이 드세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술 너무 사랑해. 좋아 말고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거 볼 때 저는 그냥 한 개만 엄청 기다렸다. 와, 찬우 진짜 좋은 아빠야. 너무 많이 사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그냥 술을 더 적게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혹시 가장 최근에 술을 언제 드셨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예. 형님하고 한 4차까지 간 것 같은데 소주는 안 먹고 한 맥주를 한 80병 먹은 것 같아요. 예. 2명이서. 그럼 금요일이나 못 나갔습니다, 솔직히. 예. 연차로 처리했습니다. 어제 과음을 했는데 주말에만 저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평일에도? 하루도 안 쉬고. 하루 가끔 쉴 때는 365일 중에 네. 며칠 쉬어요? 뭐 한 5일 정도나 모르겠네. 그 정도 먹으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전날에 어떻게 여기 왔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염정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드셨어요? 성인 되고 나서부터? 그렇지. 근데 검진을 받으면 괜찮아서 또 괜찮나요? 괜찮대요? 네, 괜찮아요. 진짜요? 네. 놀라운. 그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이대로 조금 더 가면 가요 이제. 네? 저 진짜 그런 생각 가요? 들었어요.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한 대여섯 병 이상은 먹는 건데 그죠? 간이 네. 못 버텨요. 무슨 뭐 특별한 뭐 쇠로 만든 간도 아니고 거의 시한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혼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도 없어. 아 어차피 헤어지는데 뭐 이혼을 해요. 이미 시작됐고 이제 술을 안 먹어도 기억 안 날 거예요. 음식도 내가 보니까 뭐 안주 뭐 이래가지고 아까 보니까 뭐 라면에 뭐 케찹 빨아먹고 이러는 거 보니까 과자 먹고. 짜고 달고 네. 뭐 이런 것만 좋아하죠. 고혈압도 있어요. 고혈압도 있고 네? 이제 아예 얼마 안 남았어요. 치매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일요일 날 통차가 없어졌다 보니까는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 영상 보니까는 이 정도는 진짜 그냥 쓰레기구나. 무서워요. 술 먹다가 뭐 잘못 건드리면 이제 막 집어 던졌던 적도 있고. 술 먹고 좀 시끄럽게 해갖고 업주분하고 되게 싸우다가 경찰 오셔갖고 또 경찰분하고 싸우고 그 와이프가 경찰서에 데리고 오고. 주사도 있어? 아이고. 이제 옆집이랑 엄청 싸우는데 할머니가 아빠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이렇게. 달라들었을 때는 확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고 막 이러니까 경찰 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맞으려고는 안 하는데 이제 피하는 거죠. 제가 맞고 싶지 이 않아요. 와중에 주사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밖에 술 먹었어 봐. 경찰서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먹는 거라고. 대단히 훌륭한 일 하시네. 아주 집에서만 먹고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냥 그런 거지. 뭐라는 거야? 없어? 야, 술 사야 돼. 어? 술 사야 된다고. 술? 응. 그냥 다 끊겼어, 여보. 끊기면 힘들잖아. 미안해요. 알긴 안 해. 와, 뭐지 이게? 그럼 뭐 사와? 원래 막걸리 먹잖아. 야, 9시야, 이제 9시. 갔다 오시는 거예요? 술심부름, 기본 안주 뭐 그런 거 다 마트에서 사와 그러면 이제 사오고 이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아내분이 근데 뭐 다 해주네.
이렇게 막 찌개가 그랬을 때 소주가 빠졌으니까 센스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인지해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센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다 날라야 되는구나. 술 셔틀? 심부름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술 셔틀을. 지긋지긋해요 아주. 아내분이 아주 천사네. 아내분이 성품이 아주 순하시는구나. 순하시. 어? 여보. 조금만 이게. 아이고. 아니야? 아휴. 왜 이렇게 알아? 뭐? 왜 이렇게 알아? 끝까지 아파. 아유 움직이지도 않으셔요. 와, 배가. 술 사가야지. 말 안 들어. 맥주? 응. 큰 거? 응. 저 보시면 본인이 좀 잘못되고 있다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고려장이 있었으면은 우리 애들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나는 아까 저 그런 게 그리고 맨날 이렇게 사다 주는 것도 나도 지친다고. 솔직히 나도 사 먹으면 돼. 사다 먹어 그럼.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왜 자꾸 나를 부려먹냐고. 그거 고마움이라 아냐고. 뭐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당신 성격 비위 맞추냐고 나도 힘들어. 알았다고. 나 알았다고 한 게 알았다 사 먹는다고. 내가 했잖아. 한 번에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이씨.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이혼하자 그랬잖아. 입만 열었다면 이혼이었잖아.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랬잖아. 너 같은 거랑 같이 살기 싫은 거 지금도 그렇잖아. 맞아 안 맞아? 지금도 내가 이혼하자 그러잖아. 왜 안 하는 거야?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고 뭘 바꿔? 보완하고 싶으니까 문제점을. 뭘 바꾸냐고? 문제가 있다면 바뀌어야지. 변화해야지. 맞는 말이죠. 모르잖아. 바뀌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 안 그래? 와. 자꾸 그런 말만 들으니까 저도 소중한 사람이고 한 인간인데 나도 여잔데 되게 비참해지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네, 네,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상담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상담사분이 이호선이라고 있대요. 그분을 만나고 싶대요. 아 남편분. 네. 진짜 짱이에요. 저의 말을 못 믿어도 그분 말은 믿는 거 봐요. 네. 요선 선생님이 옛날부터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심리 상담이랑 그거 다 하는 거지. 특별히 자, 일단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 신청은 아내가 하셨다고요. 예. 네네. 네, 이혼은 남편이 원하신다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거 이혼을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네. 그 TV를 보니까는 네. 제가 이혼을 당하겠더라고 거기. 네,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혼을 당하게 생긴 거던가요? 일단 보니까 제일 문제가 술이더라고요. 저도 술. 예, 저도 그렇게까지 진짜 엉망인 줄 몰랐는데 술만 먹으면 좀 이렇게 폭언이나 이렇게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이 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부모도 안 계시면서 막 그런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도 그렇고. 부모들이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런데 아버지도 안 계신 양반이 왜 남의 집 부모 없다고 뭐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정도면 아내가 이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이제 3살, 4살 때 저도 그때도 되게 죽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거든요. 와이프 때문에. 네. 아내가 그때 굉장히 심각한 우울 상태에 있었죠. 그럼 보통 배우자가 어지러운 거 치울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남편도 술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왜냐? 내가 이걸 다 책임지긴 나도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조금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데 남편은 술이 좋았을 거고 그리고 잊어버리기 좋고 제일 피해자는 아이들이죠. 이 집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집이 사람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애들은 엄마는 엄마 우울 속에 빠져가지고 간신히 자기 생명만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아빠도 와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를 아빠도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아내를 탓할 수가 없어요.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처음에 효선이가 케어를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똑같은 잘못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아내는 우울해서 해방이 됐어요. 상당 부분. 남편은 술을 끊었나요? 아니요. 안 끊으셨죠? 예. 이혼 캠프 오셔가지고 이혼 숙녀 캠프 오셔서도 혹시 약주를 하셨나요? 네. 아, 어제 그걸 보고도 지금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음주량이 너무 많으세요. 그냥 알코올에다가 뇌를 넣었다 빼잖아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와이프하고 얘기한 게 네. 진짜로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네. 또 소주 2병만 먹고 줄이면서 목표는 끊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세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속상해서 술 마시고 기분 좋아 술 마시고 마지막에도 술 마시고 많이 봤거든요. 충격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충격도 처음이었잖아요. 근데도 벌써 술을 또 마셨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담배를 그때 한 30몇 년을 폈다가 네네. 담배도 제가 한 번에 끊었거든요. 그냥 쉽게. 그러셨구나. 네, 애들이 아빠하고 얘기하면은 막 시궁창 냄새 난다고 하니까는 안 필 거야 하고 한 게 지금까지 한 9년 됐나?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건 대단하신 거예요. 담배를 안 폈거든요. 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남편 주변에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주로 술을 사오죠. 네.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또 아내와 역동은 한번 얘기해봐야 돼요. 그 어쨌든 술 심부름은 또 아내가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또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네, 어제 화면을 영상을 보고. 보고. 네, 너무 충격 받았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바로 술을 마셨어. 그렇죠? 네.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셨나요? 안 사오면 에휴, 네가 그럼 그렇지. 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지금 아내는 남편하고 오래 살고 싶죠. 네.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이 멋있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계속 살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아내가 조금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문제가 기승전 술이에요. 그러면 이 술에 대해서 센스 없어도 돼요. 효선 씨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에 발목 잡혀 있었다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남편은 알코올 속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잠겨 있던 건 똑같아요. 똑같이 잠겨 있었는데 효선 씨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물 밖으로 콧구멍을 내놓고 숨을 쉬고 있잖아요. 훌륭한 거예요. 남편 아직 못 나왔죠. 그래서 남편에게 술 사다 주는 건 멈춰야 돼요. 그래야 남편 살릴 수 있어요. 남편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남편이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편을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제가 온 힘을 다해서라도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어요. 간절하게. 아내는 그 전에 이런 고의적 자해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죠.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도 약을 먹을 때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약을 있었나요? 먹었을 때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 그때 그 당시에는 막 왜 안 물어보셨어요? 답은 솔직히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답 물어보면은 답은 힘들어서. 힘들어서. 네.
알아주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렇죠. 네.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꽉 붙들어 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파. 그래서 나의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때로는. 두 번째 방법은 자해를 하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따뜻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우울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아파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심해요. 자해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무심해요. 안 통해. 그래서 지금은 전략을 바꿨어요. 애교스럽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좀 사랑을 못 받아서 남편한테 좀 그런 거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여보 안아줘 이러면 에이 꺼져 아니면 저로 가 이러는데 내치는데 이렇게 좀 한번 잠깐 안아줘 그러면 한 10초만이라도 그렇게 안아주면 잠깐 느끼고 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치지 않았으면. 효선 씨는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요? 남편이 나한테 이런 얘기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 별거 아닌데 효선이 잘했다. 잘했다. 노력했어. 노력했어. 효선이 고마워. 고마워. 우리 효선이 예쁘다. 이쁘다는 필요 없고 워낙 예쁘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했어. 잘했어. 인정받고 싶은 게 좀 욕구가 잘했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잘했어란 말이 너무너무 좋네요. 네. 이 얘기는 어렸을 때 누가 해줬던 얘기예요? 제가 이제 시골이니까 큰엄마 큰아버지 밭일을 하고 오시면 제가 가서 밥을 지었어요. 가마솥에 밥을 불 때서 지어놓으니까 아이고 우리 효선이가 밥을 지어놨네 밥 해놨네 이제 잘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되게 어깨가 으쓱하고 이제 되게 기분이 좋고 더 칭찬받고 싶어서. 좋아요. 망자가 있으면 가족은 웃어서도 안 돼요. 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 효선 씨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정말 반항하든가 아니면 비위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제가 후자예요. 그렇죠? 술 사와야 돼. 술 사와야 돼. 이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지언정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효선 씨의 교회에서의 생활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의미 있게 이 사람이 밝게 그리고 참 적응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게 할 거예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마웠어요. 인정받았어. 잠깐이지만 선생님한테 보상받는 것 같아서 눈물도 나고.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앉으세요. 선생님 저 또 왔다요. 웰컴입니다. 잘 오셨어요. 제가 지금 두 분을 보면서는 먼저 훌륭하다는 칭찬을 많이 드렸죠. 제가 보통 우리 숙녀 캠프에 오면 훌륭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안 해요. 두 분이 지낸 세월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암흑 같은 세월이었을 거예요. 암흑 같은 세월.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 이런 얘기를 하셨다죠? 맞아요. 부모 없이 자랐고요. 가정교육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 부모 없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더 훌륭해요. 이 여자 가정교육 못 받았어요. 그래서 더 훌륭해요. 부모님하고 관계 좋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자랐는데 아내 돌봄을 못해요.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자랐는데 본인은 알코올 문제로 지금도 엄마의 속을 새기고 있어요. 누가 더 문제인가? 제가 문제가. 둘 다 문제가 있고 둘 다 훌륭한 지점이 있어요. 이 여자한테는 머릿속에 기승전 남편이에요. 머릿속에 남편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이 여자한테는 뭐든지 해서라도 내 목숨을 두고라도 그 눈이 내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내가 두 가지 해달래요. 하나는 효선아 잘했어. 효선아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달래요. 두 번째는 뭐랬냐면 아내가 안아달라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밀어내지 말고 10초만 안아달라고. 미안해. 응? 미안했어.
안아준 건 결혼할 때 안아준 거,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안아준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제가 적극적이었다가 그렇게 남편의 반응이 그렇게 오니까 우리 신랑 멋지다, 우리 신랑 최고다 라는 게 더 좋았어요. 잘했다고 칭찬해달라고 할 때가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도 못한 제가 참 믿더라고요. 저도 하나씩 배워서 실행하려고 해요. 일단 얼굴 뵐 때는 좀 마음은 편안해 보이시는데 예. 여기 캠프에 왜 오신 건지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술 문제가 좀 있어서 술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럼 병원을 가시지. 제가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병원을 가본 적은 있으세요? 예, 가봤습니다. 어, 알코올 의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알코올 의존이다. 예, 예. 술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없어요? 혹시 뭐 이렇게 폭력이나 아니면 욕설이나 욕설은 가끔 이제 안 들어주면 이제 그렇게 하고 할 때도 있긴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뭐 따로 뭐 더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없었어요. 우리 남편께서 보실 때는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점수에 1점에서 10점까지 있다면? 저희 와이프 기준에서는 한 10점 주겠죠. 10점. 남편 기준으로는요? 그것도 5점 정도. 5점 정도? 예, 예. 그럼 뭐 5점 정도면은 그렇게 제가 볼 땐 어떤 문제가 크게 생기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내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술을 자주 먹거든요. 약속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럼 술값은 누가 내요? 저도 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많이 내요. 평상시 평균은 얼마나 낼까요? 평균 3, 4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요? 한 번 나갔. 한 번 나갔을 때요? 네, 30만 원 정도? 걔는 내가 할까? 내가 할게 그럼. 내가 낼게 그럼. 사차까지 다 샀어. 왜 후배니까. 근데 일단 갔어. 근데 거기서 또 하니까 매번 술 마실 때마다 3, 40만 원씩 나갈 때 비싼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네. 이 사람은 호구거나 이 사람은 호구거나 그런 호구는 다른 데서도 호구처럼 봐요. 두 번째 건 아닌데요. 두 번째 건 아니라고요? 네. 친구는 있으세요? 딱 떠오르는 친구는 없어요. 그렇죠. 퇴직 얼마나 남으셨어요? 8년. 8년? 금방 가죠. 완벽하게 혼자 되실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집 딱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처음에 내가 딱 집에 들어가.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있어요? 저희 강아지 있죠, 한 마리. 강아지 키우거든요. 걔는 반겨요? 걔는 난리 나죠. 걔는 난리 나요. 그런데 반기는 건 걔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개인가 사람인가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반겨야지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나는 나의 인정 욕구하고 외로움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술하고 돈이에요. 술을 마시는 거, 돈을 쓰는 거. 이 외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술이란 통로를 통해서 불편하게 가족들에게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잠깐 저까지 좀 검사 한번 해볼게요. 가족 한 번만 좀 그려볼게요. 그림 솜씨가 없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네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편한테 가족 되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네. 근데 여기 보면 다른 가족들하고 몇 가지 이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제 어깨를 보면 여기 잘 드러나죠. 다른 가족들은 어깨가 없어요. 목 밑으로 그냥 바로 이어지죠. 어깨가 이렇게 넓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권력과 파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나는 체면도 중요하고 내 집안에서 인정도 좀 받아야 되겠어. 이런 거거든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세요.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약간 꿀리는 거 너무 싫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약간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보는 거 참을 수 없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제 마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만만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만만한 게 나잖아. 그렇게 저 만만한 아니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네. 나머지 삶은 그냥 그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집은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제 기준에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도대체 왜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내하고 이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없으시죠? 예. 근데 아내는 이혼하겠대요. 그럼 이 이혼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럼 저는 이럴 생각이 없거든요. 아내가 재판을 걸면 되잖아요. 예. 그럼 이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기 싫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혼 네. 됩니다. 이혼 사유도 되고요,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아요.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은 집안에서 인정받는 가장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그 눈동자를 제가 막 화가 올라와서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예요. 왜 이렇게 아니란가? 아내에 대한 실력이 이렇게 큰가? 아내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혼의 심각성하고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이혼의 심각성이 굉장히 달라요. 좋은 이미지 중요하죠. 그죠? 이게 방송이니까. 그죠? 좋은 이미지 빼앗려다가 인생 파탄 납니다. 남 좋은 일 하다가 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혼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달라질 준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항상 있을 줄 알았죠. 제가 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자리 잡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그 소리를 이제 듣는 순간 또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혼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게 뭐 최대한 안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그거야말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약속을 안 잡아요?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인정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본인 스스로를 알아야죠. 뭐 되도록이면 일제 끝내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마음을 믿는 건 전 진짜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 승리를 믿지 않아요. 전 행동 승리를 믿어요. 내 상황을 모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을 만한 건강한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답답해요. 남편이. 앉아서 몇 번 대화를 나눠보는데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의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면이 너무 힘들 거예요. 말은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볼 땐 호구예요. 제가 아주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호구인 이유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남편은 인정 욕구가 너무 큰 사람이에요. 가진 건 없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를 뭘로 채우냐면 일종의 허풍으로 채워요. 허세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위신이나 자존심이 깎이는 건 견딜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술값도 내는 거예요. 가호가 있어야 되니까. 이 집은 남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주 권위를 요청하는 일종의 황제, 아주 어린 황제인 거죠. 칭찬에 대해서 너무 이 간절함이 커요. 그래서 밖에 나가잖아요. 남편 자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할 게 없잖아. 한 가지 잡으면 돼요. 한 가지를 칭찬을 하면 진짜 한 10배 칭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막 계속 으스대고 막 이러는 게 너무 꼴사나워가지고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긴 쉽지 해가지고. 않죠. 네. 그걸 어른으로 봐서 그래요. 사람은 심리적인 이 욕구의 나이가 있어요. 이 심리적 욕구의 나이는 아직 한참 어리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천덕꾸러기예요. 이 타이틀부터 좀 바꿔야 돼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남편이에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나 아빠 이런 지점 정말 자랑스러워. 그 얘기가 나오려면 엄마 입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애들도 그런가?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 딸들에겐 엄마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심지어 피해자예요. 아빠에게 숱한 세월의 폭력을 당한 사람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반성이 많이 되면서
진짜 몸에 사리가 나올 것 같지만 지켜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요? 네. 아내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웃긴 여인인 줄 아세요? 이혼하고 나면 이 남자가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는 뭐였냐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혼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걱정합니다. 승근 씨, 보세요. 아내가 울죠. 지금 울잖아요.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울도록 해야죠. 지금 울잖아요. 네. 지금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먼저 이렇게 어깨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 이혼할 생각 없다면서요. 예. 이렇게 가면 이혼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울지 말고 다독거려줘라. 네. 그건 혓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너무 답답했어요. 왜 저거를 못 알아듣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도 저렇게 못 알아들으면 내가 평상시에 얘기를 하면 정말 그 외국어를 하듯이 그렇게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몸에 잘 안 배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기도 어색하기도 하고 잘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 집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하고의 대화 방식도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보는데도 이걸 못하는데 안 보는데 오죽할까요? 우린 대화에 접점이 없다고요? 접촉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접점이 있어요? 이거 연습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저를 보시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엄마가 아니에요. 예. 엄마를 보고 해야죠. 그죠? 울지 마. 알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자세가 너무 불량해요. 마치 안 하려는 사람 같아요. 가르쳐도 몰라요. 가르쳐도 안 해요. 남에게 30만 원 쓴다고요? 아내한테는 마음에 30원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도 울고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라고요. 다음은 없어요. 다음엔 이혼인데 무슨 다음이 있어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라고요. 울지 마, 울지 마. 나중은 없어요. 불이 나중에 꺼집니까? 불은 지금 꺼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꺼야 돼요. 불은 지금 꺼야 됩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볼게요. 이혼할 생각 있으세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할 거예요. 아내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아내는 진지하고 아내 심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데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방치하는 건 옳지 않아요. 대신에 아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내가 보니까 말이 길더라고요. 말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분들은 긴 짠소리가 절대 효과가 나질 않아요. 그냥 짧게 가세요. 이 사람은 잔소리 할 사람이 아니고요. 예뻐해 줘야 돼요.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의 잔소리가 짧은 거 괜찮을까요? 네. 땡큐죠. 네. 그렇죠.
아내 잔소리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녀는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내가 나랑 27년 살았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뭐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도 없다고 하면은 아니지만 한번 그래 노력해보고 행동해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이에요. 여태도 못 지켰는데 뭐 한두 번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먹힐까라는 의구심도 반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장담은 잘 못하겠어요.